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책 함께 읽기 운동본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 2026년 8월 18일,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19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입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시간상 보니까 1시간 정도 책을 읽고 방송을 하고 밥 먹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간 더 책을 읽고 저는 일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자, 오늘 일하고 끝나고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날씨가 좀 꾸물꾸물하고 그래서 덥지는 않은데, 자, 이번 시간은 진단명 사이코패스. 어제 사실은 4장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4장을 못 읽고 끝냈어요. 그제였나? 예. 그래서 이번 시간은 4장 읽고요. 저는 밥 먹고 일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이 책입니다. 내 주위에는 왜 멍청이가 많을까? 장 프랑스와 마르미옹 지음, 이주영 옮김, 시공사 출판사에게 나왔습니다. 세상을 위협하는 멍청함을 연구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책을 원했다. 스티븐 핑거 추천. 세계적인 학자 29인에게 우리 주변의 멍청이들에 대해 묻다. 지은이 장 프랑스와 마르미옹, 심리학자이자 과학 저널리스트, 2011년부터 잡지 심리학 서클의 편집장을 맡고 있으며 또한 2007년부터 잡지 인문학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옹긴이 한국외국어 통번역대학원 한불과를 졸업했고 현재 출판번역가 모임인 바른번역의 회원이다. 인간 징발, 기운 빼앗는 사람 내 인생에서 빼버리세요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내 주위에는 왜 이렇게 멍청이가 많을까? 글쎄요. 여기 차례가 있는데 차례가 좀, 그러니까 29인의 학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돼 있어요. 그냥 차례는 눈에 띄는 제목들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차례, 경고의 글, 멍청한 인간에 관하여, 세르주 시토키. 다 읽죠. 세르주 시코티. 멍청하면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 장 프랑스와 도르티에. 어떤 사람이 멍청이일까? 에런 제임스와의 만남. 인간 크게 착각하다. 장 프랑스와 마르미옹. 멍청함과 인지 오류. 에바 드로즈다 센코프스카. 생각은 두 가지 속도로 움직인다. 데니얼 카너먼과의 만남. 바보 같은 짓에서 쓸데없는 짓까지. 바스케 랑젤. 뇌 속의 멍청함. 피에르 르마르키. 알고도 하는 멍청한 짓. 이브 알렉상드르 탈만. 왜 똑똑한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믿을까? 브리지트 악셀라드. 왜 우리는 우연에서 의미를 찾을까? 니콜라 고브리와의 만남. 멍청함은 논리적 착각일 뿐이다. 보리스 슈릴리크. 왜 우리는 멍청이처럼 소비하는가? 댄 에리얼리와의 만남. 모든 것에 겁없이 도전하는 동물 인간. 로랑 베그. 멍청함의 언어. 파트리크 모로. 멍청함이 꼭 감정 때문일까? 안토니오 다마지오와의 만남. 멍청함과 자기도취. 장 코트로. 멍청함은 지혜의 배경음이다. 토비 나탄과의 만남. 최악의 미디어 주종자는 누구인가?
라이언 홀리데이와의 만남, 멍청하고 못된 SNS, 프랑스와 조스트. 우리는 인터넷 때문에 멍청해질까? 하워드 가드너와의 만남, 멍청함과 탈진실, 세바스티앙 디게, 국수주의라는 멍청함의 변신, 비에르드 세나르 클랑, 집단의 멍청함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클로디 베르, 멍청한 놈들과 맞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에마누엘 피케, 아이들의 눈으로 본 멍청함, 앨리슨 고프닉과의 만남, 우리는 멍청함을 꿈꾸는가? 델핀 우디에트, 내가 지적이라는 망상이야말로 가장 멍청하다. 장 클로드 카리에르, 멍청함과 평화롭게 공존하기. 스타세 칼랑, 이 책에 참여한 학자들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좀 약간 유머러스한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멍청함에 진저리가 날 때, 저든 타인이든 그때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자, 진단명 사이코패스 시작하겠습니다. 4장 프로파일, 생활방식. 사이코패스의 성격 패턴은 일반 범죄자와 완전히 다르다. 사이코패스가 좀 더 호전적이고 충동적이며 감정적으로 겉돈다. 그 중에서도 죄의식이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일반 범죄자는 왜곡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신만의 가치관이 있고 그 기준을 위반하면 죄의식을 느낀다. 맥코드 앤 맥코드, 사이코패스, 범죄 심리에 관한 에세이. 책이 번역이 됐을까? 찾아볼까? 예. 자, 앞장에서는 사이코패스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설명했다. 이는 사이코패시 평가표의 감정, 대인관계 특징으로 기록된다. 이번 장에서는 사이코패시 평가표의 다른 부분, 즉 사이코패스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해 설명하겠다. 사회적 규범과 기대를 아무렇지도 않게 명백히 위반하는 고질적으로 불안정하고 목적 없는 행동 양식이 그것이다. 감정, 대인관계와 사회 일탈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알아두면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충동적이다. 사이코패스는 어떤 행동의 옳고 그름을 비교 검토하거나 결과의 타당성 여부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대답이다. 텍사스 살인범 게리 길모어는 스스로 사형 집행을 요구한 뒤 실제로 처형되어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1977년에 그는 미국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사형된 사형수가 되었다. 가로 열고 10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간주된다. 옮기니 가로 닫고, 그날 밤 체포되지 않았다면 세 번째, 네 번째 살인도 저지를 계획이었느냐는 질문에 길모어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체포되거나 경찰이 총에 맞아 죽거나 해야 끝나겠죠. 나는 생각하거나 계획하지 않아요. 그냥 저지른 겁니다. 그 두 명에게는 좀 안 된 일이지만 살인은 그냥 분노를 발산하는 겁니다. 분노는 이유가 없지요. 살인의 이유는 없습니다. 살인의 이유를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충동적인 행동은 기질만 표출한 것이 아니다. 충동적 행동은 사이코패스가 즉각적 만족, 쾌락, 해방감 등을 추구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심리학자 윌리엄 맥코드와 조앤 맥코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이코패스는 자신이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고 충분히 만족할 때까지 맹렬히 요구하는 신생아와 같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환경의 제약을 차츰 받아들이고 즐거움을 미룰 줄 알게 된다. 2살짜리 아이라도 부모가 나중에 들어주겠다고 약속하면 욕구 충족을 잠시 미룰 줄 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는 이것을 배우지 못하는 듯하다. 이들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기에 다른 모든 문제를 무시한다.
단지 변덕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인간관계를 깨고 계획을 변경하고 다른 사람의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공격하여 상처를 입힌다. 가족, 고용주, 직장 동료는 그들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의아해한다. 아내는 테이블을 박차고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버렸죠. 그리고는 2달 동안이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연구했던 사이코패스의 남편이 한 말이다. 사이코패시 평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한 연구 대상자는 맥주를 한 박스 사가지고 파티에 가던 중 지갑을 두고 왔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집은 6, 7블록가량 떨어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기가 귀찮아진 그는 즉흥적으로 단단한 나무 막대기를 휘두르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유소를 털었고 직원에게 중상을 입혔다. 사이코패스는 하루살이 인생을 살며 계획을 자주 바꾼다. 미래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 평생 동안 이루어놓은 일이 별로 없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나그네예요. 방랑자죠. 속박당하는 것은 싫어요. 그들의 전형적인 주장이다. 저도 이런 성향이 좀 있는데 저도 이런 성향이 솔직히 좀 있습니다. 제가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면 높은 점수가 나오면 어떻게 하죠? 걱정이네. 인터뷰했던 한 남자는 순간을 위해 사는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사람들은 항상 방어운전을 하라고 말합니다. 늘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탈출로를 생각해두고 바로 앞차가 아니라 앞의 앞차를 살피라는 식이죠.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바로 앞차가 진짜 위험한 거로고요. 멀리 있는 것만 보면 앞차와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항상 내일만 생각하다 보면 오늘을 제대로 살 수 없어요. 이게 또 맞는 말이기도 한데 말이죠. 내일 걱정으로 오늘을 제대로 못 사는 게 또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긍정적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 집중하는 거. 근데 그 집중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죠.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아랑곳하지 않는 집중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행동 제어가 서투르다. 순간의 기분으로 사고를 치는 충동적인 면 외에도 사이코패스는 모욕이나 경멸을 매우 민감하게 감지하고 반응한다. 저도 그런데 모욕이나 경멸을 정말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행동을 강하게 억제할 수 있어서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싶을 때에도 꾹 눌러 참는다. 그런데 사이코패스는 이런 통제력이 약해서 약간의 자극으로도 폭발한다. 그 결과 그들은 참을성이 없고 성미가 급하며 다혈질의 욕구 불만인 특징을 보인다. 실패, 징계, 비판을 참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위협, 욕설 등으로 응수한다. 쉽게 성질을 부리고 사소한 일에도 부적절하게 화를 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다. 하지만 아무리 극단적인 감정 폭발이라도 대개는 일시적이며 금세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상을 회복한다. 수감자 갈은 교도소 공중전화로 아내와 통화 중이었다. 아내는 아이들 때문에 주말에 면회를 올 수 없어서 그가 부탁했던 담배와 음식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자 그는 수화기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이 망할 년, 죽여버리겠어, 갈보년. 그는 계속해서 주먹으로 벽을 치며 위협했고 주먹에서는 피가 철철 흘러내렸다. 그러나 전화를 끊자마자 그는 웃으면서 동료 제수와 장난을 치기 시작했고 전화 내용을 들은 간수가 언어폭력과 공갈 협박에 대해 추궁하자 진심으로 당황하는 듯 했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막 말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또 다른 수감자는 저녁 배식을 위해 줄을 섰다가 그와 부딪힌 다른 수감자를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렸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줄을 섰다. 규칙을 위반하면 독방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해명을 요구하자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다. 난 화가 났소. 그놈이 날 건드렸다고. 난 해야 할 일을 한 거요. 전향적인 책임 전가 사례도 있다. 한 수감자는 동네 술집에서 거대한 몸집의 사내와 싸우다가 화를 못 참고 무고한 옆사람을 때려 눕혔다고 한다. 피해자는 뒤로 넘어져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고 이틀 후에 사망했다. 나는 꼭지가 돌아 있었는데 그 자식이 날 비웃었소. 그는 피해자가 자신을 미치게 했다며 책임을 전가했고 피해자를 죽게 만들었다며 병원을 업무상 과실로 고소했다. 그 누구나 이제 좀 누구나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발작 버튼을 가지고 있죠. 근데 대부분은 그 발작 버튼이 뭔지를 알아요. 아는데 이 사이코패스들은 그런 뭐랄까 자기 살핌 같은 게 자기를 살펴보는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네요. 사이코패스는 방아쇠만 당겨지면 쉽게 공격적으로 변하지만 그 상태에서 자신의 행동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에게는 불같이 폭발하는 것이 그저 짜증내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한다. 이들의 공격적인 표현은 냉정하며 다른 사람이 화를 낼 때 경험하는 강렬한 감정적 자극을 느끼지 못한다. 사이코패시 평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던 한 수감자는 화가 날 때 통제불능이 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요, 그런 적은 없어요. 그냥 상대방을 얼마나 다치게 할 것인지 결정하죠. 사이코패스는 자주 쉽게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물리적, 감정적 피해를 입히고 계속해서 해를 끼친다. 하지만 대부분 자신이 화를 다스리는 데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공격적인 행동이 도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한다. 자극을 추구한다. 사이코패스는 언제나 극도의 자극을 갈망하고 방탕하거나 스릴 넘치는 생활을 원한다. 이런 행동은 대부분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허비 클래클리는 정상인의 가면에서 사이코패스인 정신과 의사 사례를 설명한다. 사이코패스인데 정신과 의사예요. 그는 심각한 유법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직업상 필수인 자기 견제가 부족했고 주기적으로 태폐적인 생활에 빠져들었다. 주말마다 그는 병원에 왔던 환자를 희롱하거나 모욕하고 심지어 물리적인 위협까지 가해서 전문의로서의 위신을 잃곤 했다. 사이코패스는 새로운 자극을 찾아 여러 가지 마약을 탐닉하기도 하고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옮기기도 한다. 나와 인터뷰했던 한 청년은 자신의 에너지를 독창적인 방법으로 발산해왔다. 주말마다 친구들을 부축혀 담력 시험을 벌였던 것이다. 그는 다리 위 철로에서 달려오는 기차를 마주보고 서 있다가 먼저 피하는 사람이 술을 사는 게임으로 쉴 새 없이 떠들어대던 이 청년은 한 번도 술을 사본 적이 없다. 대담하군요. 사이코패스는 확실히 좀 위험 감지 능력도 좀 떨어지는 듯하네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망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마약이나 이런 거에 빠져서 그런 거는 이 자연 사회 아니 세상에 자정작용 같은 걸까요? 사이코패스는 단지 스릴이나 흥분을 맛보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한 여성 연구자에게 그저 재미로 황당하거나 위험한 짓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셀 수도 없죠. 제일 재밌었던 건 마약을 가지고 공항을 통과하는 일이었어요. 세상에 얼마나 짜릿하던지. 한편 한 남성 사이코패스는 마약상의 경호원 업무를 즐겼다고 한다. 아드레날린이 불춘되거든요. 그 일을 그만두면 그냥 술집에 들어가서 아무 얼굴에나 마리화나를 뿜어준 다음
밖으로 나가 싸울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날 좋아하게 되고 다시 술집으로 돌아가 술을 마시거나 뭐 그러겠죠. TV 다큐멘터리 악마의 마음에서는 사기, 강도, 강간, 살인 등 수많은 전과가 있으며 눈에 띄는 아무에게나 소송을 걸어댔던 다니엘 워커의 흥미로운 면을 소개했다. 워커는 전직 FBI 요원인 로버트 레슬러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큰 교도소에서 탈출하면 정말 흥분될 거요. 빨간 불빛이 뒤에서 쫓아오고 사이렌이 울리고 진짜 대단하겠지. 섹스보다 훨씬 짜릿할 거야. 오, 정말 신날 텐데. 이렇게 자극을 동경하다 보니 일상의 단조로움을 견디지 못한다. 사이코패스는 쉽게 지루해야 한다. 지루하거나 반복적이거나 오랫동안 집중해야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이코패스는 찾아보기 힘들다. 항공교통 관제관으로서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이코패스도 있지만 일이 긴박하게 진행될 때만 그렇다. 일이 느리게 진행될 때는 똥땡이를 치거나 꾸벅꾸벅 졸고 아예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여기 박스에 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이코패스는 위험한 직업에 잘 맞을까? 한때 내 학생이었고 지금은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데이비드 콕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북아일랜드에서 활동했던 영국인 폭탄 제거 전문가 그룹을 연구했다. 처음에는 이들 중에서 많은 사이코패스를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사이코패스가 불같은 성격이면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며 강렬한 자극을 갈망하기 때문에 이런 일에 적격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고되고 위험한 IRA의 폭탄 제거 임무를 수행했던 군인들은 사이코패스를 카우보이라 부르며 경멸했다. 그들은 직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무시하고 철저하지 못해 믿을 수 없으며 너무 충동적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은 훈련 중 열애가 되고 간신히 통과한 사람도 오래가지 못했다. 또한 사이코패스는 충동적이고 현재에만 집착하며 충성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파이, 테러리스트, 갱단으로도 성공하기 어렵다. 예측하기 어렵고 부주의하며 신뢰할 수 없어서 요주의 인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책임감이 없다. 사이코패스에게 책임과 의무란 아무 의미도 없다. 다시는 속이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다. 신용거래 기록엔 자잘한 빚과 갚지 않고 무시해버린 대출금 투성이이다. 아이들을 부양할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도 쉽게 다음과 같이 말해버린다. 그 아이는 내 전부예요. 내가 어린 시절에 갖지 못한 것들을 아이에게 해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어요. 법원이 명령한 자녀 양육비를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한 사회복지사와 전 부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사이코패스의 무책임함과 신뢰할 수 없는 행동은 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직장에서는 변덕스럽고 결근이 잦으며 회사 자원을 오용하거나 사규를 위반하는 등 전반적으로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 또한 사람, 조직, 원칙에 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앤 룰은 다이안 다운즈에 대한 책에서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특징인 무책임한 부모의 패턴을 설명했다. 다운즈는 부모를 구할 수 없을 때는 그냥 아이들을 방치하곤 했다. 이웃 사람들에 의하면 세 자녀는 15개월부터 6살까지 항상 굶주리고 사랑받지 못했으며 무관심하게 버려진 상태였다. 아이들은 한겨울에도 신발이나 코트도 없이 밖에서 놀곤 했다. 입으로는 항상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단언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물리적 정서적 행복에 냉담하고 무관심했기에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의 아이는 물론 동거 중인 상대방의 아이를 방치하는 것도 사이코패스 파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항목이다. 사이코패스는 아이들을 귀찮아한다. 다이안 다운즈와 같이 아이들을 잘 보살핀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실제는 말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개 이들은 아이들을 오랜 시간 방치해두거나 믿음직스럽지 못한 부모에게 맡긴다.
한 연구 대상자와 그의 남편은 한 달 된 갓난아기를 알코올 중독자인 친구에게 맡겼다. 친구는 취해서 뻗어버렸고 깨어난 후에도 아이를 까맣게 잊은 채 나가버렸다. 8시간이나 지난 후 부모가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국가기관이 아이를 데려간 후였고 여자는 부모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사랑하는 아이를 빼앗겼다며 국가기관을 고소했다. 심지어 아이가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렸음이 밝혀진 후에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사이코패스는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저없이 가족이나 친구들의 돈을 이용한다. 줄곧 부모 속을 썩이던 연구 대상자 여성은 마약 운반 혐의로 잡힌 후 부모에게 집을 팔아 보석금을 내달라고 간청했고 보석되자 곧바로 달아나 버렸다. 그녀의 부모는 현재 집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이다.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고생하거나 위험에 처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연구 중 만난 25세의 수감자는 난폭 운전, 사건 현장 이탈, 파손 차량 운전, 무면허 운전, 형법상 과실치사 등 20건이 넘는 항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출소 후에도 난폭 운전을 계속할 것인지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안 될 게 뭐 있어요. 좀 빠르게 몰긴 하지만 운전은 잘한다고요. 사고는 혼자 내는 게 아니랍니다. 서로 잘못한 거죠. 최근 서부의 한 의사는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고도 건강한 파트너와 아무렇지도 않게 성관계를 갖는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사이코패시 평가표를 사용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무책임한 행동의 끔찍한 결과를 별로 상관하지 않는 사이코패스임을 밝혀내려 했던 것이다. 한 산업심리학자의 말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는 입사 지원자를 항상 매우 신중하게 심사하지만 인터뷰, 성격 테스트, 추천장 등의 일반적인 절차로는 신뢰할 수 없고 무책임하기로 악명 높은 사이코패스를 완전히 골라내지 못한다고 한다. 사이코패스는 겪어봐서 다 알아요. 그냥 오해가 있었어요. 날 믿어요. 와 같은 말로 번번이 공경에서 벗어나며 형사사법체계 종사자조차 깜짝같이 속여 넘기곤 한다. 그들은 보호관찰, 집행유예, 감형 등을 받으려 애쓰면서도 법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간단히 무시해버리고 형사사법체계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에 있을 때조차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박스 글입니다. 사이코패스끼리 서로 어울리는 일은 거의 없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요구가 지나치게 많고 냉담한 사이코패스는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참을 수 없다. 오직 자기 하나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를 때는 일시적으로 뭉치기도 한다. 이 무시무시한 동업은 다른 사람에게 매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 보통 한 사람은 달변과 유형으로 매력, 사기, 속임수를 이용해 목적을 이루고 행동과 유형인 다른 사람은 협박이나 위협 같은 직접적인 행동에 나선다.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때 동업이 유지되는 것이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젊은 남자 사이코패스 둘이 파티에서 만났다. 달변과 유형인 사이코패스가 소규모 마약 판매상을 속여 외상으로 코카인을 사려다가 실패한 상태였다. 그러자 행동가 유형인 다른 한 명이 대화를 엿듣고 있다가 마약상 거시기를 움켜쥐고는 자신들에게 공짜 샘플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둘은 이후 1년간 마약 거래를 계속했다. 달변가가 계약을 성사시키면 행동가는 폭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달변가는 경찰에 붙잡히자마자 바로 검사와 거래하여 파트너를 잡아들였다. 또 다른 사례의 주인공은 남에게 얹혀 살던 말주변 좋은 젊은 여성 사이코패스다. 그녀는 친구에게 부모님이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지원해주지 않는다며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후 그녀는 공격적이고 냉혹한 중년 남성 사이코패스를 만났는데 그는 복수 좀 해줄까? 라며 여자를 충동질했다. 결국 둘은 여자의 부모 집에 침입해서 살인극을 벌이기로 모의했다. 하지만 남자가 이를 벌이러 간 사이에 친구와 함께 다른 장소에 있던 여자가
자신이 곧 부자가 될 거라며 떠벌리는 바람에 범행 계획을 제보받은 경찰에 의해 살인 공모로 둘 다 체포됐다. 둘은 자신의 형을 줄이려고 서로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해댔다. 사이코패스와 정신이상에 가까운 사람이 멋진 파트너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사이코패스가 정신이상자를 살해 도구로 사용하곤 한다. 유명한 예로 트루먼 카포트의 책에 나오는 리처드 시콕과 페리 스미스의 이야기를 들 수 있다. 이들은 1959년에 클러터 가족 중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시콕은 말주변 좋은 사이코패스의 전형이었으며 스미스는 편집형 정신분열증 환자와 유사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시콕은 스미스가 타고난 킬러임을 알아보고 그런 재능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고 유익하게 이용했던 것 같다. 시콕은 평소 버릇대로 살인을 모두 파트너 탓으로 돌렸다. 페리가 그랬습니다. 난 그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다 죽인 거예요. 참. 어린 시절의 문제 행동. 대부분의 사이코패스는 유년기부터 심각한 문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 끊임없는 거짓말, 사기, 도둑질, 방화, 무단결석, 교실에서의 파괴적인 행동, 약물 남용, 공공시설 파괴, 폭력, 구부 괴롭히기, 가출, 이른 성행위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사이코패스가 아니더라도 폭력적인 이웃이나 가족 해체, 학대 등을 경험한 아이들은 이러한 행동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사이코패시가 있으면 유년기에 이러한 행동이 더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나타나서 형제나 친구 또는 비슷한 가정에서 자란 다른 아이들과 현저하게 구분된다. 사이코패시를 가진 아이는 건전한 가정에서 자랐더라도 10에서 12세에 이미 도둑질, 마약, 자퇴, 섹스에 눈을 뜨는 경우가 많다. 유년기 동물학대는 대부분 정서적, 행동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신호다. 미러키의 연쇄살인범 제프리 다머는 개의 두개골에 막대기를 꽂고 개구리와 고양이를 나무에 꿰거나 동물 해골을 수집하는 등 잔인한 동물학대 기념품들을 모아두어 친구와 이웃을 대경실색해 했다. 이들은 성인이 된 후 유년기의 동물학대를 일상적이고 무미건조한 일로 회상하거나 심지어 유쾌한 일로 묘사하기도 한다. 사이코패시 평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한 남자는 10살 무렵 귀찮게 구는 똥개를 공기총으로 쏴버렸다면서 킬킬거렸다. 그놈 똥구멍을 쐈는데 한참을 낑낑대며 기어다니더니 죽어버리더라고요. 사기죄로 복역 중인 또 다른 연구 대상자는 어릴 때 고양이 목에 올가미를 씌우고 장대 끝에 매단 다음 테니스 라켓으로 내리쳤다고 했다. 뚜이가 없었다면 그녀가 기르던 강아지도 죽여버렸을 거라고 했다. 가로대에 묶은 다음 대갈통에 대고 배팅 연습을 하려고 했죠. 그는 살짝 웃으면서 말했다. 형제나 다른 아이들에게 잔인하게 구는 일도 많다. 아무리 화가 나도 충동을 자제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감정을 처리하는 일반적인 방식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동생의 인형에 가한 충격적인 짓은 마치 경고와도 같았죠. 우린 애써 무시했답니다. 하지만 그 애는 정말로 침대에 있던 아기의 목을 조르고는 목 부분의 피부를 가위로 잘라냈죠. 공포에 질린 우리는 그제야 그동안 너무 무심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 엄마의 고백이다. 모든 사이코패스가 유년기에 이 정도의 끔찍한 잔혹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모두가 어릴 때부터 거짓말, 도둑질, 기물파괴, 난동 등 광범위한 말썽을 부린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목격지 않아 이웃들은 이들의 몰상식한 범죄에 대해 아주 뜻밖이라는 반응을 보이곤 한다.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전혀 그럴 사람 같지 않았거든요.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현재 모습을 교묘하게 속일 뿐 아니라 과거도 완벽하게 감춰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인기의 반사회적 행동. 사이코패스는 사회의 규칙이나 기대감을 불편하고 불합리하며 자신의 기분이나 원하는 바를 제약하는 것 중으로 생각한다. 이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 자신만의 규칙을 만든다. 아이일 때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세상을 우습게 생각했던 사람은 성인이 된 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사이코패스의 이기주의나 반사회적 행동은 놀라울 정도로 평생 계속된다. 이러한 지속성은 수많은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입증되고 있다. 즉 유소년기의 반사회적 행동을 통해 성인이 되었을 때의 문제 행동이나 범죄 행위를 미리 예견할 수 있다. 사이코패스는 수많은 반사회적 행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 이들은 교도소에서조차 눈에 띈다. 반사회적 위법 행위가 다른 범법자보다 더 다양하고 빈번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이코패스는 범죄의 특정 유형이나 전문 분야가 없으며 모든 것에 도전하는 편이다. 이런 잡다한 범죄 행각은 2장의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로버트 레슬러가 다니엘 워커와 인터뷰했던 TV 프로그램에서 잘 볼 수 있다. 다음은 그 인터뷰에서 주고받은 간략한 대화 내용이다. 전과 기록이 얼마나 되죠? 이번 게 아마 29이나 30번째일걸요? 29이나 30번이라고요? 찰스 맨슨도 5번이었는데요? 그 사람은 그냥 살인범이었을 뿐이잖아요. 워커는 자신이 살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그는 기소되지 않은 범죄가 300건 이상 있다고 공공연하게 자랑하고 다녔다. 모든 사이코패스가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 중 많은 것이 은폐되거나 기소되지 않은 채 법망을 빠져나간다. 이런 종류의 반사회적 행동에는 위조 채권 판매, 애매한 사업가, 실무 경력, 배우자나 자녀 학대 등이 있다. 이외에도 장난삼아 연애를 하거나 바람을 피우고 가족에게 금전적 정서적으로 소홀히 하며 회사 공금을 무책임하게 사용하는 등 불법은 아니지만 비윤리적이고 비양심적이며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끊임없이 저지른다. 이런 행위는 가족, 친구, 주변인, 동업자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증명하거나 평가하기 어렵다. 사이코패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 물론 사이코패스만 사회 일반의 상식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수많은 범죄자들도 어느 정도 이 장에서 설명한 특성을 보여주곤 한다. 하지만 이들은 죄의식, 후회, 공감을 비롯한 강렬한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이코패스와 다르다. 사이코패스라는 진단은 그 사람이 최종 프로파일에 일치한다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즉, 2장과 앞장에서 설명한 증상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박스의 글입니다. 최근 한 전과자가 나에게 사이코패시 평가표가 별거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중년인 그는 청년 시절을 모두 교도소에서 보냈고 그곳에서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다. 다음은 그의 반응이다. 달변이며 깊이가 없다. 정확하게 말을 전달하는 게 왜 나쁜가? 자기중심적이고 과장이 심하다. 높은 곳을 바라봐야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 공감 능력 부족. 적의 감정에 휩쓸리는 것은 약하다는 증거다. 거짓말과 속임수에 등하다. 왜 적들을 믿어야 하는가? 누구나 어느 정도는 속임수를 쓴다. 선의의 거짓말은 흔하지 않은가? 비상적인 감정. 화를 내면 오히려 사이코패스로 몰릴 수 있다. 충동적이다. 독창적이고 현재에 충실하며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행동 제어가 서투르다. 난폭하고 공격적인 것은 방어적 심리일 수도 있다. 의도적으로 공격성을 가장하여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는 것이다.
자극을 추구한다. 관례와 단조로움, 지루함을 거부하는 용기다. 활기 없고 지루하며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삶보다는 위태로움을 즐기고 아슬아슬하고 흥미진진하며 도전적인 일을 하고 말 그대로 삶을 즐기고 활기차게 사는 것이다. 책임감이 없다. 누구에게나 있는 인간의 우유부단함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어린 시절부터 문제 행동을 보이며 성인이 된 후에는 반사회적 행동을 한다. 범죄 기록이란 그 사람이 약하다는 것을 나타내는가, 수능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가. 흥미롭게도 그는 후회나 죄의식, 결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최근 다니엘 골먼은 뉴욕타임스에 다음과 같이 썼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 중 2에서 3% 정도가 사이코패스로 추정되며 도시의 핵가족 제도 하에서는 2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류의 사이코패스가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들은 사이코패스의 범죄와 사회 일탈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범죄는 물론 사회적 일탈 행위 가로 열고 사이코패시의 정의에 한몫하지만 완전히 설명하지를 못하는 가로 닫고 행위가 이미 하위 계층에 만연한 상태며 사회 전체로 퍼지고 있지만 사이코패스의 상대적 수가 늘고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행동 발달이 유전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회생물학자들은 사이코패스는 대개 성관계가 남잡해서 자손이 많으며 그중 사이코패시 특질을 물려받은 사람도 많을 테니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주장한다. 다음 장에서는 사이코패시의 근본적인 특징을 확인해서 이런 논쟁을 검토하고 논쟁을 가라앉힐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겠다. 그러려면 먼저 이 수수께끼에 대한 기존의 관점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 다음 양심이 행동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알아보겠다. 네, 여기까지가 4장입니다. 4장까지 읽었고 이제 좀 이르지만 밥을 먹어야겠네요. 사이코패스라. 어때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좀 보입니까? 이렇게 그냥 쭉 나열하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좀 그렇네요. 그래도 전체 인구의 2에서 3% 정도는 늘상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니까 한번 잘 살펴보면 뭐 좀 그런 특징들이 두드러진 사람들이 발견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의심이 된다면 조심해서 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좀 궁금해요. 왜 사이코패스라는 존재가 생겨났을까? 왜? 저는 이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우리 인간 문명, 인간 사회의 어떤 결함이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어떤 결함이 이들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일 갔다 와서 책을 좀 더 읽을지 어쩔지 모르겠고요. 아무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